네, 제가 오늘 그 발표할 연구는 그 공공 영역의 사례관리 슈퍼비전 체계 그 실태조사 결과를 가지고 도시와 농촌 지역의 슈퍼비전 시스템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좀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 그 학회를 그 작년에도 혹시 학술대회 참석하셔서 열심히 들은 선생님들이 이 가운데 계신다면 이 연구의 앞부분의 일반적인 실태조사 내용은 그때 학술대회에도 저희가 발표를 한 적이 있었고요. 근데 지금 발표 드리는 것은 이것을 이제 도시와 농촌을 비교하는 그런 분석을 더 추가로 해서 슈퍼비전 현재 실태, 그다음에 앞으로 사례 관리와 관련한 슈퍼비전 그 체계를 구축하는데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어떤 저희의 발전 과업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그러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를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우리가 그 사례 관리 여기에 지금 아마 접속해 계신 선생님들은 다양한 현장에서 사례 관리 업무를 진행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일단 사례 관리에서는 슈퍼비전이 전문성을 증진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례 관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가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개별화된 전문적인 실천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실천의 원칙이나 중요한 또 그 가치 또 방법론은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지만 또 개별 사례마다 가지고 있는 그 독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례를 더 우리가 잘 성과 좋은 그 효과적이고 또 최선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례 관리에서 슈퍼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슈퍼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개념적으로 정의를 한다면 조금 그 어떤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특히 기관의 팀장이나 선임에 의해서 제공되는 행정적 교육적, 지지적 측면의 어떤 그 지원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슈퍼비전의 제공 영역에는 행정적인 측면, 또 교육적 측면이라고 하는 건 사례 관리와 관련해서 필요한 어떤 각 단계별 과업이라든가 실천 기술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지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거는 사례 관리를 진행하는 그 사례 관리 담당자, 실무자 선생님이 소진되지 않도록 하고 또 진행하는 사례와 관련해서 어떤 개인적인, 개별적인 이슈가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담하고 또 지원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지지적 측면의 슈퍼비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사례 관리의 성과와 질적 향상에 슈퍼비전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슈퍼비전을 연구한 연구들을 보더라도 슈퍼비전을 더 잘 받은 그런 경우에 그 실무자들의 어떤 역량이라든가 또 직무 만족도가 높다라는 연구 결과들을 또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네. 그런데 이 슈퍼비전이라고 하는 거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조직적 차원에서의 어떤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 구조라고 하는 거는 슈퍼비전을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체계를 의미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슈퍼비전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슈퍼바이저, 즉 슈퍼비전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 슈퍼바이저, 이 슈퍼비전을 제공받는 슈퍼바이지, 그리고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지의 관계, 그리고 슈퍼비전을 수행하는 그런 조직으로 구성이 된다. 그러니까 슈퍼비전이
이 슈퍼비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구성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례관리와 사례관리 슈퍼비전 체계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각각 그 사례관리가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단위로 어떤 인적, 물적 자원의 어떤 자원 체계의 인프라 또 슈퍼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의 어떤 인적 자원 체계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요.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을 비교했을 때 이렇게 슈퍼비전을 줄 수 있는 또 인적, 물적 자원의 인프라가 실제적으로 좀 부족한 도시 지역에 비해서 농촌 지역이 좀 이런 인프라가 부족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연구에서는 이런 농어촌과 도시 지역 간의 그 사례관리 슈퍼비전 체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실증적인 실증적인 차원에서의 연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례 관리에서 슈퍼비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가지고 또 계속적으로 주장이 되어 온 부분인데요. 특히 사례 관리라고 하는 건 클라이언트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복합적인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례 관리자의 어떤 직무 역량과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례 관리에 충분한 또 필요한 교육과 슈퍼비전이 제공되어야 된다라고 기존 연구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제 공공과 민간 영역 모두에서 사례 관리가 복지 사각지대나 또 위기 가구의 복합적인 욕구를 또 그 복합적인 욕구에 대응하는 실천 방법으로 활용이 되어 있는데 이에 비해서 이런 질적인 서비스를 담보할 수 있는 슈퍼비전 체계는 또 잘 구축되어 있지 못한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의 이루어지는 사례 관리를 봤을 때는 이 사례 관리자의 어떤 개인적인 노력이나 전문적인 역량 수준에 따라서 어떤 이제 격차가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보다 이 효과적인 사례 관리를 위해서는 그 사례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에 대한 그 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 슈퍼비전 체계의 구축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연구는 특히 이제 공공 영역, 즉 통합 사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 영역에서의 슈퍼비전 체계에 대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공공 영역에서의 이 통합 사례 관리 슈퍼비전은 시군구 희망복지 지원단의 기능으로 현재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뭐 슈퍼비전이 제공돼야 된다라는 것 정도는 있지만 구체적인 이 슈퍼비전을 제공하기 위한 가이드라든가 또 사실상의 운영을 할 수 있는 운영 체계와 관련된 매뉴얼이 부재한 그런 문제를 안고 있고요. 현재 그래서 이런 슈퍼비전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더 만들고 운영 체계에 대한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을 좀 만들어 나가는 작업, 또 이를 위한 교육적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구성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공공 영역에서도 지금 이 전국 단위에서 사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례 관리의 전문성 증진과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이 슈퍼비전을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그 시스템 안에서 적절한 주기별로 또 필요한 주제별로 또 개인의 필요에 맞게 슈퍼비전이 적용돼야 될 그런 필요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지역 단위에서 볼 때는 이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슈퍼비전 체계가 절실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 본 연구의 목적은 특히 이제 공공 영역 사례 관리 슈퍼비전 체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는 거를 기존에 저희가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개념적으로는 뭐 논의한 적이 있지만 사실 그것을 정확하게 더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어떤 근거 자료에 대한 수집과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실태 조사를 통해서 현재 슈퍼비전 체계의 좀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향후 슈퍼비전 체계 구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게 본 연구의 목적인데 특히 지역별 차이에 대한 분석을 현 연구에서는 중심으로 이 논문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 이제 연구에서는 이 전국적 차원에서 이 슈퍼비전 현황에 대한 조사 그리고 농어촌의 차이를 분석을 하였습니다.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연구의 대상은 공공 영역에서 사례 관리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분들이고요. 시군구의 맞춤형 복지팀장, 그다음에 읍면동의 맞춤형 복지팀장, 그리고 시군구의 희망복지지원팀장 및 팀원, 주무관, 그리고 통합사례관리사 선생님, 즉 시군구와 읍면동 단위에서 사례관리 팀에서 또는 사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을 모두 대상으로 하였고요. 전국 단위에서 사례관리 슈퍼비전에 대한 그 실태조사를 했고 그 조사의 방식은 이때가 또 한참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는 그 중이었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한 그 온라인 설문조사의 형식으로 조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석은 일단 전국적인 그 데이터를 실제로 사례 관리의 그 내부 슈퍼비전, 외부 슈퍼비전이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도시와 농촌 간에 비교하는 또 그런 비교 분석을 실시했고요. SPSS 통계를 사용한 분석을 하였습니다. 네. 그 실태조사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조사의 결과 그리고 재현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조금 이 강의의 마지막 뒷부분에서는 선생님들이 현재 슈퍼비전과 관련해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또 이 연구와 관련해서 하시고 싶으신 의견 또 말씀 질문 이런 것들을 좀 듣는 시간을 잠깐 시간이 주어진다면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이 조사 결과에 분석된 그 자료는 총 750명의 데이터가 사용이 되었고요. 그 무응답 없이 모두 응답한 경우에 한해서 이제 분석을 하였습니다. 지금 무응답이 많은 데이터들은 분석에서 제외가 되었고요. 이 그 8월 한 달, 작년 8월 한 달간 이 온라인을 통한 조사가 이루어졌었고, 설문조사에 포함된 내용은 네, 설문조사에 포함된 내용은 읍면동 시군구 중심의 현행 그 내부와 외부 슈퍼비전 현황과 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는 내부와 외부 슈퍼비전이 제공되고 있는가 미제공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슈퍼비전 제공자는 누구인가 슈퍼바이저의 자격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제 현행 슈퍼비전과 관련된 문제점은 어떤 것들인가를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 연구 대상자, 연구에 참여한 분들의 그 특성은 여성분들이 그 남자분들보다 훨씬 많았는데 77.5% 정도가 여성분이었고요. 연령대는 3, 40대가 가장 많았고 50대 분들도 많았고 평균 연령은 42.8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소속 그 지자체는 서울부터 제주에 이르기까지 전국 단위였고 그 경기, 서울, 부산 등 이렇게 대도시에 또 이제 경상 지역, 전라 지역, 충청 지역 이렇게 대도시 지역이 조금 조사에 참여하신 분들이 조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근무하는 지역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나누어 본다면 그 조사 전체 대상의 18.3%가 농어촌 지역이고 나머지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도시에 속하는 지역에 속해 있으셨고요. 시군구와 읍면동으로 나눌 때 시군구에 계신 분이 32%, 읍면동에서 또 일하고 계신 분이 68%로 나타났습니다. 연구 참여자분들 중에 이제 맞춤형 복지팀장 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장은 27%, 또 희망복지지원팀장은 5.6% 포함이 되어 있으셨고요. 통합사례관리사분들 36.1% 정도 되었고요. 연구에 참여하신 분들의 학력은 대졸이 가장 많았습니다.
사회복지 경력은 뭐 5년에서 10년, 10년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이 희망복지 지원팀이나 맞춤형 복지 팀에서 일하신 경력은 한 가장 높게는 2년 미만으로 체크하신 분들이 가장 많았고, 그러나 한 10년 뭐 이상 되시는 분들도 거의 10% 가깝게 나타났고, 아마 이렇게 체크하신 분들은 통합사례관리사 선생님들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뭐 5년에서 10년 미만, 뭐 19.3%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대다수의 분들, 과반수 이상이 이제 사회복지사 1급을 갖고 계셨고, 2급은 28.3%, 그리고 정신건강사회복지사라든가 또 간호사, 기타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도 또 일부 있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슈퍼비전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이 소속한 기관 내부의 그 팀 내에서 제공되는 슈퍼비전의 경우, 내부 슈퍼비전이 제공되는가,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응답자의 23%가 내부 슈퍼비전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거는 23%라고 하는 건 굉장히 높은 비율이고요. 내부 슈퍼비전은 반드시 주어져야 되는 건데, 실제로는 이행이 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이렇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내부 슈퍼비전이 제공되지 않는 이유로는 예를 들면 기관 내에 슈퍼비전을 줄 수 있는 책임자나 담당자가 없다라든가 또 슈퍼비전 제공과 관련된 규정이나 체계가 없어서 그렇다. 그리고 규정은 있는데 실제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슈퍼비전을 진행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또는 뭐 책임자가 있으나 전문성이 부족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등과 같은 이유들이 좀 높은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슈퍼비전이 제공된다라고 이제 하신 분들, 그럼 얼마나 자주 슈퍼비전을 받고 있는가를 질문했을 때,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고 답한 분들은 27%, 그 다음에 한 달에 두세 번 29%, 즉 다시 말해서 한 달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도 슈퍼비전을 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응답하신 분들이 거의 30% 정도로 나타나서 이 슈퍼비전을 정기적으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규정이나 지침에 대한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이 여기서 도출이 되었습니다. 네, 기관에서 그러면 어떤 분들이 슈퍼비전을 제공하고 있는가와 관련해서는 이런 내부 슈퍼비전이기 때문에 이 맞춤형 복지팀장,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장 또는 희망복지 팀장께서 이제 팀장님들이 이제 슈퍼비전을 제공한다라는 응답이 많았고, 그리고 이제 사례관리의 어떤 실제적인 부분이나 실천 기술적인 부분과 관련된 어떤 실제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통합사례관리사 선생님들께서 슈퍼비전을 주고 있는 기관들도 있으셔서 통합사례관리사 선생님들이 슈퍼비전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18%가 나왔습니다. 이 내부 슈퍼비전과 관련된 이 문제점으로는 가장 많은 부분이 이제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내부 슈퍼바이저가 자주 바뀐다. 사실 슈퍼바이저가 팀장급에 계신 분들이 슈퍼바이저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자주 바뀐다라든가 또는 사회복지직이 아닌 다른 분이 또 팀장 역할을 하시면서 사례관리 직무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 사실은 슈퍼비전 시스템에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 또 내부 슈퍼바이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이런 응답도 있었고요. 또 내부 슈퍼바이저가 있는데 슈퍼바이저로서 역량이 충분하지 않다. 이것도 이제 19%. 정기적으로 제공되지 않는다, 뭐 빈도나 횟수가 부족하다, 또 내용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등을 해서 응답하신 분들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 슈퍼비전 체계의 변화를 위해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외부 슈퍼비전을 살펴본다면 외부 슈퍼비전은 제공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이제 내부보다 조금 높은 비율로 27% 정도로 나타났고요.
외부 슈퍼비전을 받고 있지 않는 이유로는 기관에 외부 슈퍼비전과 관련된 규정이나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응답이 39.4%. 그리고 뭐 규정은 있는데 실제로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이나 여유가 없다라는 응답도 거의 30% 가깝게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관 외부에서 사례 관리에 대한 슈퍼비전을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 응답도 27%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 슈퍼비전이 얼마나 어떤 빈도로 제공되는가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 6개월에 한두 번이다라고 응답하신 분이 뭐 한 16% 정도였고 3개월에 한두 번 정도는 받는다는 분이 14%, 한 달에 한두 번은 받는다는 한 11%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6개월에 한 번도 못 받는다라고 응답하신 분들을 그 계산해 봤더니 6개월에 적어도 한 번 이상 못 받는다라고 그 응답하신 분들이 그 한 40% 정도로 나타나서 외부 슈퍼비전을 받는 빈도에 조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필요시에 외부 슈퍼비전을 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외부 그 슈퍼비전의 형태와 관련해서 이제 외부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어려운 사례가 있을 때 외부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받는다라고 하는 응답이 37%, 또는 이제 지역에서 통합사례 회의를 할 때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서 받는다, 또는 솔루션 회의를 할 때 받는다 하는 비율이 뭐 한 30% 정도, 36%, 26% 정도로 나타났고요. 다시 말해서 외부 슈퍼비전의 경우는 통합사례 회의나 솔루션 회의 같은 때 지역에서 함께 이렇게 받는다는 응답이 조금 높게 나타났습니다. 각 기관에서 필요시에 따로 이렇게 받고 있다라는 응답도 있었지만 그런 경우는 한 30% 조금 넘게 나타났습니다. 외부 슈퍼비전을 제공하는 제공자는 일단 사례 관리에 경험이 많은 민간기관의 현장 전문가가 그 슈퍼비전을 준다라는 응답이 53.5%, 그다음에 사례 관리에 대한 경험이 있는 교수에게 받는다라는 게 38%, 그다음에 사례 관리에 대한 경험이 있는 교수, 그다음에 사례 관리 관련 경험이 많은 민간 현장 전문가에서 같이 받는다. 이거 5.8%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외부 슈퍼비전과 관련된 문제점으로는 일단은 슈퍼바이저를 별도로 위촉하지 않고 필요시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19% 정도,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 이걸 문제로 보고 있는 경우가 이제 19%, 그다음에 또 외부 슈퍼비전이 필요한 때 즉시에 바로 제공되지 않는다. 이게 17%, 그다음에 빈도나 횟수가 부족하다. 16% 정도로 10% 이상의 비율로 횟수가 부족하고 필요시에 제공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고요. 슈퍼바이저의 자격 기준이 또 명확하지 않은 것도 문제의 하나로 지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연구 참여하신 그 분들께 그 내부와 외부 슈퍼비전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척도로 이제 질문을 해본 결과인데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냐, 뭐 그렇지 않냐, 또 최소 한 번 할 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루어지느냐, 뭐 일주일에 한 번은 이루어지느냐, 외부 슈퍼비전 같은 경우는 3개월에 한 번은 이루어지는가, 뭐 이런 것들을 4점 척도로 그렇다, 그렇지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이렇게 4점의 척도로 질문을 한 결과인데요. 이렇게 긍정적인 어떤 뭐 정기적으로 슈퍼비전이 이루어진다라든가, 또 어떤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뭐 외부 슈퍼비전 같은 경우는 3개월에 한 번은 이루어진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라고 하는 응답, 즉 3점보다 훨씬 못 미치는 그 평균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뭐 어떤 기관 차원의 슈퍼바이저에 대한 뭐 명확한 기준이나 보상 이런 것이 있다라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예 그렇지 않다. 2점에 가까운 응답이 더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뭐 관련 지침이나 매뉴얼 등이 없다. 자격 지침이나 기준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가장 여기 파란색으로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낮은 이제 점수가 나타났고요. 슈퍼비전 체계에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응답이 내부 슈퍼비전, 외부 슈퍼비전 모두 3점에 가까운 점수로 가장 높게 긍정적인 답변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조사에 참여하신 분들 모두가 내부 슈퍼비전 그리고 외부 슈퍼비전 체계에 현재 시스템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높은 수준의 공감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다음에 슈퍼비전을 통해서 다루어지고 있는 현재 어떤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거를 질문했을 때 그래도 조금 높은 그 점수로 나타난 부분은 뭐 그래도 행정적인 측면, 뭐 교육적인 측면으로 어떤 사례관리 수행에 필요한 실천적인 지식, 기술,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슈퍼비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응답에 비해서 정서적 측면의 슈퍼비전인 예를 들면 슈퍼비전을 통해서 사례관리자에 대한 정서적 지지, 소진 예방 등의 내용이 잘 다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정서적 지지 측면에 대한 슈퍼비전이 가장 낮은 점수로 즉 2.4이니까 3점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에 비교했을 때 그렇지 않다. 즉 슈퍼비전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에 높은 점수로 나타난 부분이 바로 이 정서적 지지에 대한 슈퍼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슈퍼비전 체계를 저희가 구축하는 데 있어서 보다 슈퍼비전의 내용에 있어서는 정서적 측면의 지지를 슈퍼비전에서 더 강화하고 소진 예방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 것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 슈퍼비전에서 그럼 어떤 내용이 다루어지길 원하는가 하는 질문에서 보면 물론 당연히 행정적 또 이 교육적인 측면 또 지지적인 측면에서 모두 다 높은 빈도로 3점 이상, 즉 모든 내용들이 골고루 잘 균형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역시 정서적 지지 측면의 슈퍼비전에 대한 필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내부 슈퍼비전은 어느 정도 빈도로 주어지는 게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내부 슈퍼비전의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2, 3회 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적어도 슈퍼비전이 정기적으로 규칙성 있게 제공되어야 된다라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부 슈퍼비전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누군가를 초빙해서 또 받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팀장이나 또 경험이 보다 많은 분에 의해서 슈퍼비전이 제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나 또 한 달에 적어도 두세 번 정도는 정기성을 가지고 슈퍼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외부 슈퍼비전의 빈도에 대한 것은 외부 슈퍼비전인 경우에는 3개월에 한두 번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응답하신 분들이 42% 정도. 그다음에 한 달에 한두 번. 물론 한 달에 한두 번이면 더 좋겠죠. 근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게 쉽지 않은 경우에 적어도 분기별. 그래서 3개월에 한두 번은 받을 수 있게 슈퍼비전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여기에 많은 분들이 그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외부 슈퍼바이저를 위촉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일단 50%가 넘는 분들이 기관 차원에서 슈퍼바이저 인력풀을 정해서 위촉하고 그 안에서 사례의 유형에 따라서 슈퍼비전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외부 슈퍼바이저 위촉 방식이
그 설정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이렇게 높은 응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뭐 한 명의 슈퍼바이저를 위축해서 1년 이상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한 분에게 받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으셨고 또 뭐 별도로 위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례에 따라 필요시 그 영역에 또 전문성이 있는 분께 의뢰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신 분들도 있으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그 화면은 향후에 내부, 외부 슈퍼비전을 통해서, 즉, 뭐 내부든 외부든 사례관리 슈퍼비전을 통해서 어떤 내용의 주제가 다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느냐, 그 필요성에 대해서 1점부터 5점, 5점, 그러니까 점수가 높을수록 필요성이 높은 거죠. 질문을 하였을 때, 뭐, 모든 영역에서 다, 뭐, 4점에 가까운 또 4점 이상의 응답 점수를 보였는데, 여기에 제시된 내용들이 사실 사례 관리에서 모두 중요한 그 슈퍼비전을 제공할 때 다루어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더 높게 나타난 영역을 살펴본다면 사례 관리자의 소진, 그다음에 사례 관리자 자신의 어떤 사례 진행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즉 정서적 지지 측면의 슈퍼비전이 조금 높게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중독, 자살 등과 같은 문제를 가지신 분들, 즉 정신건강 사례관리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정신건강의 이슈가 있으신 분들에 대한 개입 방법. 사실 가장 어려운 또 클라이언트 군의 하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슈퍼비전을 받고 싶다라는 내용, 또 학대나 폭력, 즉 안전과 관련된 어떤 그런 이슈가 발생했을 때 개입하는 방법, 그리고 또 거부적인 클라이언트, 동기가 없는 클라이언트, 비자발적인 클라이언트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개입해야 되는가에 대한 슈퍼비전을 받고 싶다 하는 것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 영역이 가장 또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슈퍼비전을 통해서 또 물론 교육적 차원에서 어떤 강의를 통해서 뭐 접근할 수도 있지만 슈퍼비전을 통해서 개별 케이스가 갖고 있는 특성에 기반한 또 접근, 또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향후 희망하는 그 슈퍼비전의 형태와 관련해서는 일단 뭐 대면과 가장 높은 응답은 대면의 형태와 온라인 형태를 상황에 따라 병행해서 진행한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요. 45% 정도 나타났고요. 사실 저희가 이 코로나 상황이라는 이 상황을 거치기 이전에는 온라인 형태의 슈퍼비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사실 이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또 줌을 통해서 우리가 또 회의도 하고 또 뭐 어떤 사례에 대한 슈퍼비전도 제공하고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향후의 슈퍼비전은 상황에 따라 대면으로 할 수도 있지만 또 즉시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생각하면 필요시 즉각적으로 좀 온라인 형태로라도 받을 수 있게 병행해서 주어지면 좋겠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가 슈퍼비전을 좀 그룹으로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슈퍼비전을 좀 개인에 의해서 개인별로 개별적인 형태로 개별 슈퍼비전의 형태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응답도 28%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슈퍼바이저와의 만남을 통해서 대면으로 하는 게 더 좋겠다 하는 의견은 한 19% 정도 이렇게 나타났고요. 즉 결론적으로는 앞으로의 슈퍼비전의 형태는 대면과 온라인을 혼합한 형태, 그다음에 필요시는 개별적인 슈퍼비전도 제공하는 것이 또 필요하겠다. 사실 지지적 슈퍼비전과 관련해서는 개별적인 슈퍼비전이 또 필요한 경우도 더 많이 앞으로 발생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그 상황에 따라서 개별 또는 집단 그리고 대면 온라인 이거를 잘 활용해서 슈퍼비전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현재 소속된 그 기관의 슈퍼비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우리 기관이 우리 지역사회의 특성 같은 것을 생각했을 때 어떠한 형태의 슈퍼비전 체계가 구축되는 것이 좋을까를 질문을 한 결과인데요. 많은 분들이 예를 들면 뭐
희망복지지원단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그런 공공주도형의 슈퍼비전 체계에 민간이 같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 의견을 주었고요. 또 특히 이제 지역에서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력하는 형태의 슈퍼비전 체계로 구축이 되었으면 좋겠다가 34%, 그다음에 공공이 더 그래도 주도권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가 37%, 그다음에 이제 공공 중에서도 이제 읍면동 중심의 더 작은 지역 단위에서 했으면 좋겠다가 26%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향후 이제 구축돼야 될 슈퍼비전의 그 단위는 예를 들면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사례관리 그 수행기관의 네트워크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시군구를 단위로, 읍면동을 단위로, 또는 이제 9대 공공부문 사례관리 수행기관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등의 응답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시된 결과를 도시와 농촌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 본 결과인데요. 여기 이제 빨갛게 표시가 된 부분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여기서의 차이라고 하는 거는 통계로 분석해 봤을 때 통계상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실제적으로 검증이 된 그런 부분들인데요. 예를 들면 내부 슈퍼비전에 있어서 내부 슈퍼비전이 제공되느냐 제공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도시지역은 제공되지 않는 기관에, 그러니까 제공되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신 분이 20.9%인데 농어촌 지역에서는 이것이 32.4%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 더 슈퍼비전, 내부 슈퍼비전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것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 빈도라든가 누가 슈퍼비전을 제공하는가, 또 슈퍼바이저의 자격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이거는 뭐 현황을 좀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러면 슈퍼비전이 왜 제공되지 않는가와 관련해서는 뭐 기관 내에 책임자나 담당자가 없다, 뭐 규정이나 체계가 없다. 여기 보시면 규정이나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응답은 농어촌 지역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죠. 그다음에 뭐 규정이 있으나 뭐 시간이 없다. 또 책임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 농어촌 지역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뭐 이게 어떤 통계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분포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부 슈퍼비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외부 슈퍼비전이 제공되느냐 제공되지 않느냐를 분석했을 때 외부 슈퍼비전이 제공되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신 분들은 도시 지역에서는 23%인데 농어촌 지역에서는 이게 43%로 올라갑니다. 즉 다시 말해서 농어촌 지역의 사례 관리를 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서 그 사례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 외부 슈퍼비전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지금 조사 대상자의 40%가 넘어서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농어촌 지역이 슈퍼비전 제공의 어떤 유무 자체도 농어촌 지역이 도시 지역과 비교할 때 많은 어떤 시스템 구축에서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해결돼야 될 과제가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슈퍼비전을 누가 제공하는가에 있어서는 뭐 민간의 전문가가 현장 전문가가 슈퍼비전을 준다라고 하는 게 도시 지역은 42%, 이 영역에서 농어촌은 20%. 그다음에 농어촌 지역은 교수에 의존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났고, 이러한 차이 때문에 슈퍼비전을 누가 제공하느냐에 있어서 도시와 농촌 간에도 약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검증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슈퍼비전의 형태, 뭐 농어촌 지역과 도시 지역의 통계적인 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살펴보신다면 예를 들면 뭐 솔루션 회의나 또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서 같이 통합사례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슈퍼비전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에 응답한 비율이 조금 높게 나타났고요. 이 형태에 있어서는 뭐 도시와 농어촌 지역 간에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척도로 4점 척도로 슈퍼비전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냐, 뭐 주일에 이루어지고 있냐, 자격 기준이 있냐, 뭐 이렇게 내부 슈퍼비전의 실행 구조와 관련된 내용들을 점수로 척도화할 수 있는 점수로 물어봤을 때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도시 지역이 훨씬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결과가 검증된 영역들이고요. 이 내부 슈퍼비전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도시 지역이 훨씬 더 높은 평균 응답률을 보이고 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도 도시 지역의 점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이 정기적으로 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이루어지고 있는 비율이 높고 그 다음에 기관 차원에서 내부 슈퍼바이저에 대한 자격 기준이나 활동 보상에 대한 기준이 있다 하는 것도 도시 지역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요. 내부 슈퍼비전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잠시만요. 네, 이 부분도 네, 이거는 이 부분도 약간의 그 도시 지역이 조금 점수가 여기 필요성에 있어서 약간 높게 나타났는데, 네, 이건 조금 네, 제가 다시 결과를 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T값의 수준으로 볼 때는 여기 별표가 찍히면 안 되는데, 네, 네, 이거는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내부 슈퍼비전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조금 두 점수가 좀 유사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정정하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외부 슈퍼비전과 관련해서는 이제 사례 관리에 대한 정기적인 외부 슈퍼비전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응답, 도시 지역이 훨씬 높고요. 그 다음에 3개월에 한 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응답도 도시 지역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최소 1시간 이상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점수도 도시 지역, 또 교수나 현장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도시 지역, 또 뭐 외부 슈퍼바이저에 대한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거, 또 외부 슈퍼비전 운영 방식이나 체계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즉 외부 슈퍼비전과 관련해서는 모든 영역에서 도시 지역이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슈퍼비전을 도시와 농어촌을 비교했을 때 외부 슈퍼비전과 관련해서는 농어촌 지역이 도시 지역과 비교할 때 그 체계나 실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뭐 그 현장성에 있어서 좀 많은 격차가 있다라는 것을 좀 이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슈퍼비전을 통해서 어떤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 도시 지역에서 조금 행정적인 측면의 슈퍼비전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점수가 조금 더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고 나머지 부분은 그 교육적 측면, 지지적 측면의 슈퍼비전에서는 도시와 농촌 지역 간의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외부 슈퍼비전과 관련해서는 그 행정적 측면의 슈퍼비전, 또 교육적 측면의 슈퍼비전, 또 정서적 측면의 슈퍼비전에 이르기까지 슈퍼비전의 모든 영역에서 도시 지역이 응답한 점수가 농어촌 지역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훨씬 더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서 외부 슈퍼비전의 어떤 구조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어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중요한 연구 결과를 조금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의 요약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연구 대상의 20% 이상이 내부 외부 슈퍼비전을 제공받고 있지 못한 상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어떤 사례 관리의 질적 수준을 확립하기 위해서 슈퍼비전이 미제공되고 있는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슈퍼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와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는 어떤 선행 과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에서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을 비교했을 때
농어촌 지역에서 슈퍼비전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라는 응답이 굉장히 더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특히 농어촌 지역의 슈퍼비전 체계를 조금 구조화하는 거에 1차적인 우선적인 과제로 생각하고 좀 추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슈퍼비전이 제공되지 않는 이유는 담당자가 없다, 규정이나 체계가 없다, 이런 내용들이 많았고, 외부 슈퍼비전과 관련해서는 좀 전문가를 찾기가 힘들다라는 거, 그 지점에도 우리가 조금 관심을 기울여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농어촌 지역의 특히 외부 슈퍼비전과 관련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타 지역에서 어떤 온라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타 지역에 있는 슈퍼바이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에게도 또 의뢰해서 슈퍼비전을 받을 수 있도록 좀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부, 외부 슈퍼비전 모두 정기적으로 내부 슈퍼비전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외부 슈퍼비전은 한 3개월, 아무리 받지 못해도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받을 수 있게 구조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슈퍼비전의 구체적인 빈도나 주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지침이나 매뉴얼의 형태로 마련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슈퍼비전을 제공하는 사람 또에 있어서는 행정적 슈퍼비전은 각 지역의 팀장, 사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분들이 많이 또 하고 계셨는데요. 특히 이제 실천과 관련해서는 우리 10년 이상의 경험을 갖고 계신 현장 슈퍼바이저 역할을 하실 수 있는 통합사례관리사 선생님들이 또 지역에 또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많은 축적된 경험을 이미 가지고 계신 지역에 있는 통합사례관리사 선생님들을 현장 슈퍼바이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또 사례관리에서 실천 영역의 특히 교육적 측면의 슈퍼비전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 슈퍼비전과 관련해서 좀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는 잦은 인사 이동으로 인해서 또는 이제 사례 관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분이 또 팀장의 역할에 있으면서 슈퍼바이저로서의 역량이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슈퍼비전을 제공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가급적 만들어지지 않도록 어떤 공공 체계에서 어떤 희망복지 지원단에서 사례 관리 역할을 담당하시는 팀장이나 또 읍면동 단위에서 사례 관리 역할을 또 수행하는 팀의 팀장 의 어떤 역량, 또 사례 관리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들을 높이는 것이 또 선행돼야 되는 과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외부 슈퍼비전과 관련해서는 정기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고 빈도나 횟수가 부족한 것이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게 마찬가지로 어떤 슈퍼비전의 구조를 만들고 실제적으로 외부 슈퍼비전을 받을 수 있게 어떤 외부 전문가 풀을 조금 제공한다라든지 하는 것을 저희가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어촌 지역에 대한 비교 결과에서는 도시 지역이 농어촌에 비해서 내부나 외부 슈퍼비전 실행 체계가 모두 잘 갖추어져 있고 또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특히 외부 슈퍼비전과 관련해서 농어촌 지역의 이제 선행 과제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슈퍼비전의 어떤 내용과 관련해서는 도시나 농어촌 지역 모두 어떤 사례 관리자에 대한 정서적 지지, 또 소진 예방을 위한 지지적 영역의 슈퍼비전이 굉장히 더 많이 보완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와 관련된 좀 제언을 드리자면 1차적으로는 현재 내부나 외부 슈퍼비전이 제공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런 기관에서는 시급히 이런 기관 차원에서 슈퍼비전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어떤 지침이나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고요. 이거는 중앙 차원에서도 이제 희망복지 지원단에 내려보낼 수 있는 지침이나 매뉴얼 이런 것을 또 만들고 있지만 또 각 사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단위의 기관들에서도 기관 내부에서도 1차적으로 어떤 슈퍼비전을 제공할 수 있는
지침이나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그것을 적용하는 노력이 1차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내부 슈퍼바이저의 자격 기준을 좀 강화하는 거, 그다음에 잦은 인사 이동이 가급적 좀 방지할 수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제언, 그리고 현장 슈퍼바이저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 또 보상 체계가 잘 마련이 되어서 이 경험이 많으신 통합사례관리사 선생님들께서 현장 슈퍼바이저로서 또 활동할 수 있도록 어떤 이 시스템이 잘 받쳐줘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슈퍼비전 실행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주기나 빈도, 또 슈퍼바이저의 자격 기준, 보상 체계, 위촉 방식 등에 대해서 이런 실행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기관에서는 그 어떤 기관이든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어느 정도의 주기로 또 빈도로 어떤 기준의 슈퍼바이저에게 또 그 보상 체계는 어떤 기준으로 마련하고 위촉 방식은 어떻게 한다라는 기본적인 실행 체계를 만들고 슈퍼비전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지지적 측면에서의 슈퍼비전을 더욱더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례관리 업무를 하면서 소진되고 또 업무 과정 중에 또 1차적, 2차적 여러 가지 외상을 경험할 수도 있고 하는 그 과정에서 어떤 치료라든가 심리적인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지지적 차원의 슈퍼비전을 통해서 더욱더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본 연구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농어촌 지역의 슈퍼비전 체계가 도시 지역에 비해서 여러 가지 실행 구조라든가 내용적인 측면에서 조금 부족하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의 슈퍼비전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지원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제언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슈퍼비전 체계를 구축할 때 지역별 특성에 맞는 그런 슈퍼비전 체계가 잘 구축될 수 있도록 지역을 단위로 민간과 공공이 잘 협력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지역 단위별로 어떤 중앙 단위에서의 어떤 매뉴얼이나 지침을 마련할 필요성 또 지역 단위에서 협력 네트워크를 잘 만들 필요성 그리고 실제로 사례 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선생님들께서 슈퍼비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요구하고 요청하고 구조가 없는 기관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슈퍼비전이 실행될 수 있는 구조와 체계를 만드는 것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먼저 추진하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